먼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마켓컬리 운용사인 컬리랑 이제 K뱅크가 상장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는 CJ 올리브영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상장을 추진한다는 알겠습니다.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 가고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 우일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정호님, 계열사가 분리해서 상장을 하면 지주회사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네. 부분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계열사가 분리한다는 뜻 자체가 이제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 이제 대기업 그룹이 개별 계열 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계열 분리 수단으로는 대출금을 출자 전환, 즉 주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는 조치가 좀 네. 취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열사 분리 상장 시에는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네. 상속 때문에 재벌가에 그렇죠. 항상 그 지주회사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알토란 같은 계열사가 있을 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못 가요, 오히려 우리나라 평가되는 지주회사는. 네.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특수성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더 특수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국,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산주인데. 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열사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상장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 좀 특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호님이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것도 요즘 열풍인가 봐요. 순양 금융지주 지주회사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주회사의 오너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가가 올라가면은 안 네. 좋아요.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내야 있죠. 되니까 네. 항상 그 지주회사 주가를 눌러놓는다라는 의구심입니다. 이건 저의 의구심인데. 합리적인 의구심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매력이 없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못 가요. 네. 라는 제 주장입니다. 그럼 또 이거를 또 마치해서 이정호님 저희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비상장 주식하다 바이오주 얘기하다가 이제 끝냈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가 지금 다 바이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애가 차거든요. 않죠. 네.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그래도 지금은 바이오 테마 쪽으로는 조금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뭐 시장 상황도 같이 봐야겠지만 네. 우선 바이오 테마라는 업종에 좀 집중을 해 보면은 이제 비상장이나 상장이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비상장 같은 경우가 상장 회사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 먼저 상장 회사 그렇죠. 중에서 좀 유명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최근에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누리던 이 바이오 신약들의 특허가 좀 만료가 되면서 예.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장사 관련해서는 이제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신약 치료제인 랭라자를 미국 FDA 승인을 신청했고 예. 이제 1차 치료제로 확장한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5년 안에 매출 한 1조 이상 나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는 롤론티스라는 이제 신약이 또 있는데 네. 5천만 달러 매출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 하나로 6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한 150억 정도 이익이 나서 한 영업이익률 23%까지 찍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훈풍이 네. 좀 가나요? 비상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종목 또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GNT 파마, 노보셀 바이오, GI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례로 좀 설명드리면 GNT 파마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환자 등록을 좀 완료하고 이제 임상 3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 2상 같은 경우 임상 성공 확률이 28%로 모든 임상 단계 중에 좀 낮기 때문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노보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사인 SD 생명공학과 면역 세포 치료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노보셀 바이오가 이제 인체에서 유래한 NK 세포 분야에서 배양, 활성, 극대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NK 세포라는 게 선천 면역을 담당해서 감염 그리고 항암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일본에 먼저 면역 세포 치료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시장에 먼저 선점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는 거의 다 뭐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지난달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서류 제출을 하고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추정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기술 특례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의 2개에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결과가 BBB 등급 이상이고 그중 1개의 기관에서는 A 등급 이상이어야지 가능한 건데요. 이것을 통과했다는 뜻이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주력 파이프라인은 이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열린 면역 항암제 학회에서 신약 GI101의 1, 2상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이제 경쟁 제품 대비 10배에서 50배 이상 용량을 넣어도 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엄청나게 뛰어난 결과를 발표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GI 네. 이노베이션 한번 결과 나오면 그때 또 보도록 하겠고요. 네. 한 주간의 비상장 주식 특히 이제 비상장에서 네. 상장된 이 IPO 쪽에 저희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바이오노트 어찌 바이오 오늘 테마니까 바이오노트 어때요? 어땠어요? 네, 바이오노트가 바이오노트. 정말 이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좀 죽기 전까지는 정말 대여다 약간 이렇게 불렸었던 그러니까요. 종목이죠.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좀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 지난 이제 8일 9일에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는 기관 투자자 한 200곳 정도가 참여를 했고 경쟁률이 3대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동성이 좋을 때 IPO 진행했던 부분이 보통 1000대1씩 막 나와줬었는데 네, 네. 그냥 엄청나게 하락했다. 3대 1이라뇨. 아파트 분양률이랑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청약 경쟁률이랑. 네, 그렇게 나왔고요. 우선 공모가 희망 범위를 이제 18,000원에서 2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결정된 게 9,000원. 네. 이제 최저가에서 이제 한 50%까지 낮춰진 금액이 나왔고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9,100억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당초에 예상하던 2조 원대 몸값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현재 네. 시장 분위기이고요. 네. 그래도 이 비상장에서 기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마켓컬리. 네, 그다음에 여러 그 개 K뱅크. 있죠. 예, 네, 예. 지금 시장은 좀 쉽지 않지만은 예. 이제 또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있어요? 네, 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대여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기업들이 좀 연기나 철회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시장이 나중에는 또 어차피 사이클 때문에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IPO 침체 흐름이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지속될 거다. 약간 이런 거를 네. 내다보는 상황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시중 금리가 이제 현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준 행보를 봤을 때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일어날 거다. 약간 이런 거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안 한다고 같고요. 하니까 금리 인하는. 네, 그래서 이제 IPO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몇몇 회사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먼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마켓컬리 운용사인 컬리랑 이제 K뱅크가 상장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는 CJ 올리브영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상장을 추진한다는 알겠습니다.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요거랑 해서 뭐 현대 네. 엔지니어링 또 뭐 SK실더스 할래다 말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렇죠.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네. 마켓컬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우희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